자, 이제 우리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여름방학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널로 가는 겁니다. 파이널 공부법은 조금, 우리가 전반전하고 좀 달라야 되겠죠? 이제 후반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제가 설명드릴 거고, 주로 일주일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이널에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1등급 전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이제 일주일 시간표 중에서 크게는 일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어만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국어를 3시간 정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공부하는데 3시간 중에서 독서는 2시간 하고 문학은 1시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이유는 저는 문학이 사람마다 어렵고 쉬운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문학은 굉장히 쉽고 크게 할 만한 게 없거든요. 만약에 제 문학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기나 선택지만 잘 봐도 쉽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뭐 EBS 작품을 막 정리하거나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기나 선택지를 보는 능력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해당하는 부분만 가서 그 조건 속에서 해석하면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들고 비문학은 일단 지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2시간 해야 될 것 같다. 결국 저는 문학도 독서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기나 선택지를 읽어내는 능력이 되려면 독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시간 중에 제가 독서 2시간을 배정했고 2시간 중에 제가 강조하는 건 수능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기출에 저는 더 집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출 만약에 인문지문 하나 정도 하거나 EBS 인문지문 하나 정도 하는 걸로 문학도 1시간에 내면 기출 현대시 하나 있으면 EBS 현대시 하나 하는 것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왜 2시간인데 비문학 2개밖에 안 해요? 분석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본 독서나 문학 작품은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출을 강조하는 거고 기출의 원리들을 집중해서 보는 훈련을 하라. 그 구조를 익혀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시간을 저는 기출, 비문학, 독서는 2시간, 문학은 1시간으로 그리고 기출과 EBS를 병행하면서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월요일날 인문 2지문이라면 기출에서 1지문, EBS 1지문. 기출이라 함은 바로 수능 6, 9를 말합니다. 수능 6, 9. 그러고도 그걸 다 했다. 최근 5년치, 10년치를 다 했다.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우리가 4월 모의고사 고3들 본 거 있죠? 그것도 다 끝나면 고2, 6, 9, 11월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보다는 제가 모의고사보다는 기출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기출 하나, EBS 비문학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현대시 기출 하나, EBS 하나.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화요일은 경제로, 수요일은 법지문으로, 목요일은 과학, 금요일은 기술 지문으로 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하나씩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금요일은 엄매 화작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여기도 1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토요일은 뭐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기출로 EBS로 연습했으면 실전 모의고사로 시간을 재서 80분 풀고 분석을 120분 해서 토요일 날도 3시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출로 기본 원리를 탄탄하고 깊이 있게 익혔다면 토요일 날은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나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던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대신 약점별로 집중합니다. 3시간. 내가 봤더니 문학이 약해. 그중에서도 시가 약해. 그러면 시를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언매가 좀 부족해. 언매를 집중하고 요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만큼 저는 보통 친구들이 이제 파이널 하면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풀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제가 왜 모의고사를 푸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목적으로 본다면 매일매일 모의고사 푸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문학을 접근하는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고 비문학 읽기 원리를 알고 있다면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보통 실전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푸는 친구들은 이미 1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약점을 많이 잡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보통 3등급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매일매일 모의고사 푸는 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번, 일주일에 내지는 2번 정도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해 드렸고요. 이거를 수능 날까지 쭉 밀고 나가길 바라고요. 저는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본 개념 원리를 더 익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풀었던 문제나 지문은 절대 안 나오는 게 수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문, 어떤 작품이 나와도 풀 수 있는 힘을 더 다지는 게 파이널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푼다라는 앞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출을 푼다는 건 기출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수능은 지문을 어떻게 만드는구나. 지문을 어떻게 만들었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는구나 라는 출제 원리라든가 비문학이라면 글 쓰는 논리 구조라든가 문학이라는 건 복이나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 거구나. 선택지끼리 관계는 어떻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추천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기출을 다 풀었는데 뭐 또 풀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기출을 풀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원리, 다시 말하면 출제 원리나 논리 구조, 문학이라면 보기와 선택지의 관계, 선택지 5개의 관계, 조건부랑 서술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리고 비문학이라면 이 지문이 어떤 구조로 전개되고 있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았다면 전혀 기출을 푼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었더라도 답이 기억나더라도 다시 한번 하거나 그거조차 싫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풀지 않았던 5년치, 10년치 중에 고3들 3월, 5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고3용이나 고2 6구를 가지고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푸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모의고사는 그럼 왜 푸는가? 모의고사의 목적은 우리가 푸는 문제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해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내가 8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연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든다면은 내가 문학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 문학 공부할 때 문학에 좀 더 집중하거나 일요일 날 모의고사를 풀기보다는 문학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등등.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는 비문학을 먼저 풀었더니 끝까지 못 푸네. 그러면 다음에는 문학을 먼저 풀어볼까? 라는 식의 시간 배분과 문제풀이의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겁니다. 80분이라는 시간에 주어진 압박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역의 시간을 안배했을 때 점수가 좀 더 좋게 나오더라. 이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똑같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 푸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명히 집중적으로 기출로 기본 개념 원리를 익혔는데도 아직 약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럼 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출에다가 다시 연결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하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모의고사를 많이 추천 안 드리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는 논리성이 좀 떨어집니다. 비문학으로 말하면 단순히 정보 나열이 많아서 복잡할 뿐이고요. 논리적 깊이가 없어요. 글쓰기.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와 선택지, 조건부 이런 논리관계가 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틀린 약간 논리성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논리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는 많이 추천하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 EBS를 해야 되는 목적은
여러분들은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푸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능 기출과 EBS를 같이 하라고 했죠. 그러면 수능 기출을 똑같이 가지고 EBS에 적용할 때 그 원리를 거기다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한 거고, 자, 우리가 EBS 문학을 했을 때 EBS 문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형되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EBS 교재로 문학이라면 보기 선택지를 보는 훈련용 교재로, 비문학이라면 첫 단락을 보고 핵심 예측을 해서 내가 빠르게 읽어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용도로 EBS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파이널이고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기출로서 기본 개념을 놓지 말고 계속 기초를 다져라. 그리고 기초를 다져서 논리는 좀 떨어지지만 사설 모의고사라는 걸로 시간 80분이라는 시간 안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을 연습해보고 단점을 찾아보자. 이게 수능 전날까지 해야 될 파이널 학습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어떤 지식을 더 쌓거나 어떤 EBS 작품이나 같은 정리를 더 많이 하거나 자료를 더 읽거나 라고 해서는 절대 국어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어는 아무리 해도 잘 안 오르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파이널,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이널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면 여러분 충분히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시간표 알려드렸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혹시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저의 강의를 살짝 접해보고 또 저의 수강평들을 꼭 보시고 얼마나 성적들을 단기간에 급상승하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널 그 공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서 꼭 1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